안녕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식품 산업은 60세 이후 지방이 유익하다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이 매일 소비하는 네 종류의 지방이 관절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좁히며 다리 근력을 신속하게 약화시킨다고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그 비밀을 점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에서 천연으로 홍보되는 일부 나쁜 지방은 심장병 위험을 35% 높이고 무릎 염증을 48% 증가시키며 단 90일 안에 걸을 때 근력을 41%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지방들이 수조 원 규모의 식품 시장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과자, 버터, 빵 또는 건강식으로 여기는 메뉴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피해야 할 나쁜 지방 4가지와 매일 먹어야 할 좋은 지방 4가지를 순위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방들은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순서는 해로움이 덜한 것부터 가장 심한 것까지 좋은 지방은 가장 유익한 순으로 안내합니다. 마지막까지 보세요.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최상위 지방은 최근 임상 연구에서 관절 통증을 60%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에 기반합니다. 신뢰할 만한 건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이나 좋아요를 적어주세요. 그 응원이 우리 팀의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피해야 할 첫 번째 지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지방. 4번째, 크리머나 유지방 혼합 크림. 많은 이들이 아침 커피에 크리머를 넣는 걸 무해하다고 여깁니다만 이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위험한 지방 원천입니다. 이런 크리머는 우유에 크림을 단순히 더한 게 아니라 동물성 포화지방, 점도 향상 첨가제, 합성 보존제를 포함해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계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에 녹여 매일 마시면 혈관을 경화시키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며 다리 혈류를 저하시킵니다. 주요 문제는 이 지방이 염증과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예순 이후 포화 지방 처리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여기에 나이 들며 줄어드는 락타아제 효소와 크리머 섭취 습관이 겹치면 반복적 염증이 쌓여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며 세포 재생을 늦춥니다. 국내 노인의학 연구에서 매일 고지방 크리머를 마시는 고령자는 식후 중성 지방이 21% 더 높고 CRP 같은 염증 지표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다리 경직과 피로감과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방을 지속 섭취하면 무릎이나 발목 관절 문제와 심장병 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이라고 표시된 제품에도 유제품 농도를 높이는 원료가 자주 들어가 장벽을 자극하고 속 불편함, 관절 부종, 다리 미세 염증으로 이어져 불편이 점차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소량이라 괜찮을 거라 여기며 하루 여러 번 크리머를 사용하는데 나이 들수록 간과 담낭 기능이 둔해져 포화 지방이 몸에 쌓입니다. 오후에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발목이 부은 듯 걸음이 느려지면 커피 습관이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으로는 무설탕 두유나 아몬드 밀크 또는 첨가물 없는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세요. 이런 지방을 끊는 작은 변화로 관절과 다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효과는 예상 이상입니다.
나쁜 지방 세 번째, 치아씨드 과다 섭취.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치아씨드가 예순 이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치아씨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알려졌지만 나이 들수록 대사와 소화에 예기치 않은 압력을 줍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포함되지만 농도가 높아 고령자가 분해하고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에 불리지 않고 건조 상태로 다량 섭취하면 치아씨드가 무게의 12배 수분을 흡수해 장내에서 젤 형태로 부풀어 오릅니다. 위산이 줄거나 장 운동이 느린 어르신들에게 이 젤은 복부 불편, 영양 흡수 저해, 배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 노인소화연구회의 2020년 조사에서 하루 20g 이상 치아씨드를 먹은 고령자는 복통을 호소하거나 식후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며 지방 분해가 느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치아씨드의 복잡한 측면은 ALA가 EPA나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으로 고령자에서는 5% 미만인 경우가 흔해 유익하다고 여긴 지방이 무효로 쌓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견과류나 씨앗과 함께 먹으면 지방량이 증가해 소화가 더 느려지고 다리 무거움, 피로를 유발합니다. 매일 스무디나 푸딩에 치아씨드를 넣는다면 불린 후 소량으로 줄이세요. 염증 완화에 유익한 생선이나 계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고 고지방 견과류는 피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양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치아씨드를 과하게 먹으면 지방과 섬유질 배출이 과도해 몸 재생 과정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지방 두 번째, 가공육 지방, 베이컨, 햄, 소시지 등. 아침에 가공육을 먹는 게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지방은 예순 이후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삼겹살이나 소시지 기름을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베이컨이나 햄 같은 육가공품을 자주 먹으면 포화지방이 정기적으로 축적됩니다. 이런 지방은 자연 상태가 아니고 훈제, 절임, 장기 보존 과정에서 체내에 오래 남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서울 노인건강연구소에서 가공육 지방이 방부제, 질산염과 만나 산화되며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지질로 전환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장벽을 약화시키며 관절 경직과 염증을 촉진합니다. 2021년 국내 노화질환 저널 연구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가공육을 먹은 고령자는 혈관 경화 위험이 41% 증가하고 관절 염증 수치가 32% 높으며 CRP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가공 포화지방은 단기적 해로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 대사에 영향을 주어 식후 혈당 상승, 인슐린 둔화로 하체의 지방 축적, 근육 회복 지연, 근감소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아침 코르티솔이 높은 때 가공육을 먹으면 체중 증가와 오후 다리 피로가 심해집니다. 저지방 소시지나 햄을 선택해도 화학 가공된 동물성 지방이 숨겨져 장기 섭취 시 문제가 됩니다. 이 지방은 초기 증상이 없지만 무릎 경직, 발목 불편, 다리 무거움으로 나타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나쁜 지방 첫 번째, 아보카도 과다 섭취. 요즘 아보카도를 건강식으로 매일 한 개씩 먹는 어르신이 많지만 양이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젊은이에게 불포화 지방산이 유익하지만 예순 이후 몸에서는 소화와 흡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아보카도 자체가 아니라 양, 섭취 방법, 다른 고지방 식품과의 조합이 대사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고령자는 농축된 단일 불포화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속 더부룩함이나 소화 지연이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와 담즙이 줄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지방 대사 능력이 약해지는데 아보카도 한 개나 반 개를 먹으면 한 끼에 15, 30 하나 지방을 섭취합니다. 간이나
담낭 기능이 약하면 식후 피로와 회복 둔화가 올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내 노인 영양학회 보고서에서 매일 식물성 고지방 식품을 먹은 고령자는 식후 염증 수치가 22% 높고 아보카도를 계란, 기름, 치즈와 함께 먹으면 중성지방이 혈중에 오래 남아 혈관을 경화시키고 뇌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는 머리 멍함이나 인지 저하와 관련되며 많은 어르신이 원인을 모릅니다. 아보카도의 베타시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 DHA 대사와 남성 호르몬 생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 남성의 다리 근력 저하, 피로 축적, 회복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정량 섭취는 괜찮지만 매일 반 이상은 간과 장에 부담을 주고 기력을 떨어뜨립니다. 고지방 식사 후 피곤하거나 배 무거움, 다리 무거움이 들면 몸의 신호입니다. 피하려면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1~4조각으로 제한하고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하세요. 음식은 몸 상태에 맞춰야 하며 나이 들수록 양보다 선택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지방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다리 건강과 에너지 회복에 유익한 좋은 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방들은 근육 강화, 염증 완화, 활력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좋은 지방. 네 번째, 코코넛 과육. 코코넛 오일이 유명하지만 예순 이후 어르신들이 주목할 건 정제되지 않은 코코넛 과육입니다. 코코넛의 흰 속살인 이 과육은 자연 지방을 포함하며 기름처럼 가공되지 않아 소화가 쉽고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중쇄 지방산을 함유해 섬유질, 미네랄, 폴리페놀과 작용하며 체력 유지, 근육 회복,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코코넛 과육의 중쇄 지방산은 일반 지방과 달리 간을 거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흡수되어 빠르게 에너지가 되며 고령자의 피곤한 세포에 활기를 줍니다. 시청하신 분들, 이 영상이 생활을 반성하게 했다면 댓글에 숫자 4나 간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함께 나눈 정보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다. 몸 무거움과 뇌 멍함이 잦은 분들에게 뇌 안개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긴 지방 활용이 어려워지는데 이 짧은 지방은 귀중합니다. 서울 영양대사 건강학회 연구에서 하루 코코넛 과육을 섭취한 고령자는 4주 후 걷기 속도가 향상되고 다리 근육 지구력이 23%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라우르산이 항균 작용으로 장 유해균을 억제하고 관절 염증, 통증을 줄입니다. 이 지방은 호르몬 균형에도 기여하며 테스토스테론과 DHA 생성을 돕습니다. 시중 코코넛 디저트나 요거트는 설탕이 많아 피하세요. 순수 코코넛 과육을 하루 두세 숟가락 스무디나 간식에 넣으세요. 이는 혈관 막힘 없이 에너지를 주고 소화에 부담이 적으며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은 오랜 기간 즐겨온 지방의 숨겨진 가치를 소개합니다. 이 지방은 근육, 뇌, 관절 회복에 광범위하게 돕습니다. 좋은 지방 세 번째, 달걀 노른자. 수십 년 오해받던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반대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순 이후 어르신들에게 노른자는 안전하고 회복에 필요한 지방을 담은 완벽한 영양원이며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노른자는 균형된 포화 지방과 단일 불포화 지방,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오메가 지방을 포함해 다리 근육 탄력, 뇌 선명함,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노른자 지방은 자연 흡수 시스템으로 장에서 포스포지질과 함께 흡수되어 소화 느린 어르신도 안정적으로 섭취합니다. 이로 인해 기운을 높이면서 지방 연소를 부담 없이 하고
세포 회복을 부드럽게 합니다. 국내 영양대사 건강연구소 2019년 자료에서 매일 한 알 달걀을 먹은 고령자는 12주 후 다리 근력과 보행 속도가 증가했으며 저녁 섭취 시 효과가 더 컸습니다. 노른자는 콜린 공급원으로 부족 시 다리 힘 빠짐, 반응 둔화, 떨림이 생깁니다. 콜린 부족은 근육 수축 저하, 회복 지연, 넘어짐 위험을 높입니다. 노른자를 식단에 추가하면 이런 문제가 점차 개선됩니다. 균형이 핵심으로 하루 한두 알을 일주일 몇 번 자연스럽게 먹으세요. 부드럽게 삶은 반숙이나 약불 스크램블이 좋고 버터나 가공 치즈는 피하세요. 지금까지 흰자만 먹었다면 습관을 바꾸세요. 흰자는 단백질을 주지만 노른자는 지방과 영양으로 몸을 강화합니다. 노른자 식사는 다리 근육과 뇌 건강을 간단히 챙기며 포만감과 에너지를 주고 피로를 줄여 회복력을 높입니다. 이 자연 영양 공급은 몸 자생력을 키워 노년 삶을 활기차게 합니다. 좋은 지방 두 번째, 생선 껍질 지방. 생선을 먹을 때 껍질을 벗기는 분이 많지만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껍질에는 예순 이후 필요한 지방과 영양이 풍부합니다. 생선 껍질은 뼈와 관절 지지, 다리 근력 유지에 중요한 콜라겐과 항균 성분을 담은 우수한 지방원입니다. 이 지방은 단백질과 결합조직 아미노산과 함께 원형으로 흡수되어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붙어 관절 근육, 인대에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전달해 효율적 회복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 껍질 포함 섭취 고령자는 껍질 제거 집단보다 관절 통증 32% 감소, 유연성과 근육 회복 향상되었습니다. 껍질의 글라이신과 프롤린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결합 조직 탄력을 유지합니다. 콜라겐 파우더와 달리 생선 껍질은 조화된 성분으로 흡수율이 높습니다. 조리 시 안정적이며 약불 구이로 항산화 물질이 남아 오메가3 산화를 막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는 계단 오르기나 장시간 걷기 후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기름튀김 대신 소금이나 허브로 간하고 바삭하게 구세요. 연어, 고등어, 병어 껍질을 일주일 2번 먹으면 관절 유연성과 다리 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는 콜라겐을 자연 전달해 근본 회복을 합니다. 생선 껍질은 지방, 단백질, 결합질을 담은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이제 염증 조절, 근육 재건, 에너지 회복의 핵심인 최고 지방을 소개합니다. 좋은 지방 첫 번째, 풀 먹인 소고기 지방. 소고기 지방을 무조건 해롭다고 여기지만 최근 과학은 반대입니다. 예순 이후 분들에게 자연 목초 사육 소고기 지방은 관절 보호, 근육 회복, 호르몬 균형에 뛰어납니다. 이 지방은 단백질과 결합 조직,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원형으로 활용됩니다. 스테아르산 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증가 없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 에너지를 줍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중요합니다. 2012년 서울대학교 연구에서 이 지방 섭취 고령자는 근육 에너지 18% 증가, 혈당 개선, 허리둘레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염증 억제, 무릎 통증 감소, 내장 지방 줄임으로 자세 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임상에서 다리 지구력 증가와 통증 감소가 보고되었습니다. 열 안정적이며 약불 구이나 찜으로 영양 보존과 흡수율을 높입니다. 가공 소시지나 햄 대신 자연 소고기를 사용하세요. 갈비, 사태, 양지 부위를 부드럽게 구세요. 이 지방은 호르몬 생성, 에너지 유지, 관절 회복의 열쇠입니다. 60세 이후 지방 종류가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주며 선택에 따라 컨디션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쁜 지방은 관절 경직, 뇌 무거움, 다리 힘 빠짐을 일으키지만 좋은 지방은 반대로 몸을 활성화합니다.
운동 없이 걷기 쉽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만성염증을 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선택을 반복하지만 예방에 이득이 없어 알려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오늘부터 식사 지방을 바꾸는 선택이 삶을 가볍게 합니다. 관절 통증, 오후 피로, 계단 오를 때 무거움 모두 지방 종류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깊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지방을 선택하는 행동이 쌓여 몸을 젊고 유연하게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